혹시 네, 아, 나중에 네. 끝나고 마저 말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 그, 네, 증명기출 스터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저희가 저번에 이제 2주차 7번 문제를 이상윤 선생님과 한번 풀면서 이제 진행이 됐었는데요. 음, 혹시 이상윤 선생님이 디스코드에 올려준 거를 한번 다 같이 각자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저 한번 보고 왔습니다. 네, 같이 한번 네네.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면은 괜찮을 것 같아서. 저희가 했던 그 단계가 있어가지고, 네네. 음, 일단은 스텝까지는, 네, 베이스 베이스 스텝은 이제, 어, 개수가 하나일 때 그냥 파워셋이 어떻게 되냐? 네, 그렇게 한번 보이면 될 것 같고, 음, 베이스 스텝을 이렇게 써도 되나요? 어, 네, 잠시만요. 잡고, 음, 네, 이렇게 하고, 이제 인덕티브 스텝 가면 되네요. 네, 네, 인덕티브 스텝으로 가서, 음, SK라는 거를 이제 정의를 해서, 이제 P의 SK가 2의 K승의 엘리먼트를 갖고 있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좀 이야기를 해볼 만한 게, 네. 그, 지금 이제 PK를 이제 SK, PSK를 이제 잡으신 것까지는 저도 동의가 된다. 여기까지는 동의가 돼요. 근데 이제 그 이거를 그러니까 논리 구조는 완전히 이해가 가고 똑같은 말인데 이게 수학적인 언어로 쓰였다기보다는 저는 말 그대로 영어로 잘 쓰인 문장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 문제 풀이 자체가 수학적인 풀이라고 한다면 조건제시법으로 그 집합을 정의를 하고 그거를 보여야 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상 선생님께서 올려주신 걸 보고. 아, 근데 무슨 말인지 이해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 말이 틀렸다라는 게 아니라 어, 수학적인 서술 방법은 집합을 진짜로 써가지고 보여야 한다. 그리고 이제 저번 주차 때 이제 레코드 때 제가 합집합이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때 이제 해보니까 이제 합집합이라기보다는 합집합을 우리가 계산을 할 때는 맨 마지막 교집합을 한번 빼주는 방식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돼요. 두 집합을 더한 다음에 교집합을 뺀 게 합집합이다로 정의가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지금 이상 선생님께서 하신 것처럼 하되 교집합이 공집합이다를 해가지고 그냥 더하기만 하면 교집합이 없다라는 것만 보여서 그냥 이 두 가지 집합이 2의 K승
K 플러스 1이다까지 보이고 이제 그 끝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조금 조정해서 써보는 거를 이제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써보면 일단 서포즈 이사선생님이 PSK로 쓰신 거죠? 네, 네. 또 애니? SK라는 집합을 먼저 정의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일단은. 지금 하고 있는 게 SK 보이는 게 아닌가요? 근데 일단은 SK라는 집합이 K라는 원소의 개수를 갖고 있는 집합이다라는 걸 먼저 적는 게 순서상으로 맞는 게 같아가지고. 아, 베이스 스텝에서부터 그러면 써야 할 것 같네요. 아, 그러네요. 네네네. S1은 그냥 한 개를 갖는 집합이다. 그렇게, 음, 음. 그럼 어떻게 써야 되나요? PN? K가 양수인 SK에 대해서, 음. 근데 일단 그냥 파워셋인 것만 보이면 되잖아요. 아, 음. 이렇게 써놓고 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 절대값이라는 게 개수를 네, 의미하는, 개수 의미합니다. 아, 네, 네. 그러면은 될 것 같습니다. 음. 네. 음,
그러니까 이 K를, 이 K만큼 갖는다, 그냥 이렇게 하죠. 그, 이렇게 쓰고, 음, 그 이상훈 선생님 PSK라고 쓰셨나요? 그쵸? 네, 네네. 네, ESK는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해서 인덕티브 스텝 그 첫 번째 만들어 놓는 것까지는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은데, 잠시만 이상훈 선생님 거 쓰신 거 한 번만 보겠습니다. 음, 네, 그 쓰신 거에서도 그러면은 위에처럼 PN을 그 결정하고 이제 이야기를 그 쓰면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음,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다음부터가 좀 중요한데, 예, 여기서 이제 집합을 도입해가지고 이야기를 계속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집합을 하나 만드는 게 그 저희가 저번 시간에 못 넘어갔었고 이야기를 계속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고 이제 이상현 선생님께서 그 언어로 그 저는 뭐 뭐 언어든 뭐 수학이든 뭐 그 뭐냐 그냥 상황에 맞는 언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막 크게 차이를 두진 않는데 어쨌든 근데 증명 기초에서는 이렇게 그냥 집합을 하나 잡는 연습 그리고 원소를 잡는 연습을 우리가 계속 했던 것처럼 그 집합을 잡는 거에 전혀 익숙하지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계속 그 저번 주에 버벅이다가 이제 못 넘어갔었는데 일단 이렇게 집합을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서 이제 그 이사연 선생님 논법대로 그대로 가면 됩니다. 그래서 어, 그냥 그 여기 원소에 그냥 하나 이것도 전칭을 해줘야겠네요. 슈즈 애니 엘리멘트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를 만들어 놓고 그 다른 애는 하나를 안 들어가게 세팅을 해서 조건제시법으로 집합을 설정을 해 준 다음에 그것들을 토대로 개수 비교를 하면은 이제 논리가 완성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We can make
disjoint. 그러니까 안 겹치는 그 투셋 해서 그 근데 투셋 어떤 투셋이냐면 그 T의 두 부분집합이라고 얘기할 건데 그러면은 투 네, 이렇게 쓰면 돼요. 그 다음에 A를 그 조건제시법으로 어, 그리고 B를 근데 뭐라고 써야 되나요? 음, 음, 그러니까 T에 들어간다? 여기 한번 적어봐도 될까요? 네네. 음, PT에 들어간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긴 했어요. 음, X가 근데 그냥 네네. 일반적인 집합이다라는 뜻으로 그냥 X로 갖고 온 상황인가요? X의 의미는, T의 멱집합의 원소를 X로 뒀고요. 근데 그 대문자 X가 결국엔 또 집합이니까 그 집합은 저 엘리먼트 A를 포함하고 있다. 원소로서. 이런 의미로 적용했습니다. 아, 근데 그 여기서 그러면은 그게 비슷하게 이렇게 쓰면 되지 않을까요? PT 이렇게. 아, 근데 T라는 거는 지금 네. 고정이 돼 있잖아요. 음. 저희가 막 조작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애초에 T라는 걸 저희가 가정을 했잖아요. 그 K 플러스 한 개의 원소를 갖고 있는 집합으로. 그래서 저기서 T를 쓰면 이제 조작을 하는 게 돼버려가지고 임의의 어떤 집합을 의미하는 용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일단 그 T를 일단 잡았고 그래서 임의를 뜻하는 거를 얘기를 해야 된다. 음. 그러면 2단계에서 아까 여기 단계에서 그러면은 임의라는 의미가 들어가는 상황이겠네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대문자 T라는 거를 네.
이 페이지 맨 마지막에서 지금 K 플러스 한 개의 집합, 그 원소를 갖고 있는 집합으로 정의를 했잖아요. 그쵸? 그런 상태에서는 이제 T가 쓰일 수 있는 맥락이 좀 정해져 버린 거죠. 개수가 근데 T라는 거는 그거는 고정이 이제, 된 거죠. 네. 네, 그거는 이해가 갔는데, 네. 이제 A랑 B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네. 그 X를 도입할 수 있는 이유가 궁금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가 저는 이것 때문에, 얘 때문에 이제 그냥 X로 도입해도 된다. 아,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 뭐, 문자가 뭐 X 아니어도 되는 건 당연히 그런 그쵸? 거고, 네, 네네. 저는 그 그러니까, 인의 그냥 집합을 나타내기 위한 기호인 거죠. 네네. 그러면 저도 동의가 되고 그게 맞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그, 이거는 X로 바꾸고, 또 X로 바꿔서, PT로 가나요, 이게? 그쵸, 들어가야 되죠. 왜냐면, 그 두 부분집합으로 이야기를 했으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아, 근데, 잠시만요. PT. 근데 PN이라고 하면, 그 PT라고 하면 안 되네요. T라고 해야 되네요. 왜냐면은, 뭐냐. 지금, 정의를 PT로 놓으면은, 이거는 이제, 그, 집합 개수 얘기를 하자로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안의 집합으로 들어가려면, 이게 T로 돼야 되는, 동의가 되시나요? 그래서 이렇게 써야 맞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되고. 왜냐면 맨 처음에 이제 우리가 그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시작을 한 상황. 좀 헷갈리네요. 잠시만 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나누려는 거는 이제 부분 집합 중에 이제 그 원소를 포함하고 안 포함하고니까 그 전의 표현이 맞지 않나라는, 저는 PT요. 네, PT로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 생각. 음, 아, 근데 지금은 집합 얘기를 맨 처음에 이제 도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나중에는 뒤로 넘어갈 때 PT를 쓰는 거는 저도 맞다라고 이게 바로 다음 단계부터는 PT로 저도 쓰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집합을 도입하는 거라 집합 안에서는 개수를 지금 생각하는 게 아니잖아요. A라는 집합, B라는 집합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PT가 아니라 T가 돼야 된다라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PT는 그 개수 얘기를 하겠다는 거죠. 파워셋 개수 얘기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지금 개수 얘기를 네. 하는 게 아니고, 네. 저도 그 이상윤 선생님이랑 좀 비슷하게 생각하면서도 이제 남성화 선생님 말씀도 이해가 좀 되는데, 결국에 여기저기 X가 T의 부분 집합이다라고 쓰면 T의 그 원소에는 뭐 A, B, C 이런 게 쭉 있다고 하면 뭐 A만 한 개 뽑는 부분 집합, B만 한 개 뽑는 부분 집합, A, B 뽑는 거 이런 거 다 포함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을 A라고 할 거라는 거잖아요. 이 뒤에 추가 조건 만족시키는 한에서. 근데 아까 전에 X 대문자하고 이게 엘리먼트 PT라고 해도 저는 똑같은 원소가 뽑히는 것 같거든요. PT라는 거가 뭐라고 하면 부분 집합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애초에 얘네들을 전부 다 갖고 있는 게 PT인데
이렇게 집합 기호로 묶어져 있겠죠? 네, 그것들의 원소 하나하나를 꼽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 첫 번째 표현이나 두 번째 표현이나 동일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좀만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혹시 이상훈 선생님 이해되셨나요? 저는 제가 저는, 약간, 네. 네, 저는 두 개 표현이 좀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음, 어쨌든, 네. 한 번만 그러면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저 첫 번째 표현 같은, 남승 선생님이 쓰신 표현 같은 경우에는 T의 부분 집합에 포함되는 것들, 어쨌든 PT를, X가 어쨌든 PT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가지고, 아, 잠시만요. X가 PT를 의미한다. T가 X의 부분 집합이다라는 것은 이제 파워셋의 정의에 의해서 이제 파워셋 자체를 이제 쓴 거라고 이해가 돼가지고 저는 두 개 표현이 같다라고 이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T가 파워셋으로 정의가 되나요, 지금? 아니요, T는 이제 그냥 함수인데, 그냥 우리 함수가 아니라 집합인데, 네. 집합인데, 이제 저기 남승화 선생님께서 쓰신 그 X가 T의 부분 집합이다라는 거 자체가 파워셋의 정의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조건 제시법에 저렇게 써 있으면 아,
그냥 이- 파워셋을 의미하는 거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네. 맞네요. 근데, 음, 음, 저는 근데 그래도 여기 써야 될 건 아직도 좀, 그러니까 지금 이상현 선생님 말 다 들어도 이건 T가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PT는 애초에 파워셋, 아니, 그러니까 T에 대한 이제 파워셋을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단어고, 얘는 그, 이걸 얘기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도입을 해야 되지 않나? 가 이제 제 생각인데, 이거는, 여기서 네, 네, 차이점은 네. 이 엘레멘트 기호를 쓰는 게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아, 이럴 수가. 네. 이거는 지금 네, 부분 집합 기호인 네. 거고, 아, 엘리멘트를 쓰면 이제 멱집합의 부분, 그 원소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부분 집합이 음, 되는 거죠. 거의 다 온 것 같네요. 지금 이동준 선생님이 말씀하신 게 맞을 것 같긴 한데, 어우, 머리 아프다. 왜냐면은, 근데, 우리는 근데 지금 이걸 원소로 생각을 한다. 음, 음, 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저도 이거는 또 뭔가 이해가 되거든요. 이렇게 쓰겠다. 이러면, 이거는 저도 뭔가 동의가 되려고 해요, 지금. 이상훈 선생님은 지금 이제 이동준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어, 갑자기 왜 동의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저는 계속 집합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워셋을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A라는 집합이 सब셋을 갖고 있는, A라는 원소를 सब셋으로 갖고 있는 이제 집합이다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여기가 이제 파워셋이 아니라 그냥 집합 T가 돼야 된다라는 주장이었는데, 여기서 그 원소를 가지고 그냥 A라는 집합을 이야기를 해버리면, 지금 파워셋으로 다 나열해버리면은 끝나잖아요. 아까 이동윤 선생님이 보여준 것처럼. 그러면 저는 이렇게 원소로 쓰면은 저는 동의가 된다. 근데 집합기호로 썼을 경우에는 동의가 안 된다. 왜냐면 이건 파워셋에 대한 그, 아닌가? 파워셋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그냥 T에 대한 그 집합을 이야기를 하는 게 목적인데, 그래서 바로 파워셋의 부분 집합이다. 근데 말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써도 될 것 같기도 하네요, 갑자기. 말하다 보니까. 맞나? 근데 이게 맞다고 생각하니까, 왜냐면은, 파워셋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계속 정의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T에 대해서 원소가, 지금 이상윤 선생님이 지금 그거예요. 이상윤 선생님께서 처음에 했던 생각이, 디스코드에 올려놓은 생각이, 한 집합에다가 A 하나 뺀 거랑 넣은 거랑 두 개 비교해가지고, 더해가지고, 귀납법 써가지고 푼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집합에 대해 얘기를 해야지, 저는 파워셋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파워셋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맞는데, 그 원소를 하나 넣고 빼고 얘기하는 거는 파워셋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죠. 집합에서 얘기를 해야죠. 근데 파워셋이 그냥 다 늘어놓는 거긴 하니까, 파워셋 정의? 근데 파워셋 정의가 이거잖아요.
네, 김상현 선생님 반갑습니다. 음, 근데 아, 네, 저는 제가 쓴 거의 의도는 네, 집합으로서 보는 게 아니라 어쨌든 파워셋에 원소 하나를 더하는 게 의도였어가지고 기본적인 논리는 이거를 네, 네, 네. 결론적으로는 어쨌든 나누는 아, 네, 거지만 어쨌든 음, 파워셋 P A S K에서 어쨌든 네, 네. 전체 나열한 원소들에 대해서 그 새로운 A를 하나씩 넣는 거지. 그래가지고 저는 저렇게 PT로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드네요, 갑자기. 네, 그, 사실상, 그러니까 약간 그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저는 아직 정하지도 않았는데 PT를 어떻게 갖고 왔냐. 약간 이런 생각은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뭔 말인지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파- 그러니까 집합을 생각해서 얘를 하나 넣든 빼든 으로 생각하는 거나 그 부분집합 아까 이동준 선생님이 보여준 것처럼 그 부분집합 파워셋으로 쫙 보인 다음에 여기에 A 들어간 거냐 안 들어간 거냐 얘기한 거냐 결론적으로는 다 똑같은 말을 하고 있다고 저도 이해가 돼요. 그 서로 뭔 말을 하는지 저도 다 이해가 되는데 근데 수학적으로 쓸 때는 근데 일단은 여기서는 파워셋이라고, 그러니까 이사회 선생님 여기서도 파워셋이라고 써도 된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시니까 이제 저는 이거는 아니다. 근데 이동준 선생님처럼 원소로 이렇게 쓸 때는 저는 맞다라고 생각은 하고, 만약 부분집합으로 쓸 거면은 파워셋으로 애초에 쓰면 안 된다가 이제 제 생각인데, 아닌가? PT 써도 되나요? 아, 뭔가 써도 될 것 같네요.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네, 그러니까, 나누고 싶은데, 그러니까 나누고 싶은데 일단은 집합적인, 그러니까 원소로 보는 게 아니라 집합적인 개념으로 일단은 적고 싶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렇죠. 집합을 먼저 얘기를 한 다음에 이제 어차피 파워셋은 계속 그 다음부터 적용해서 쓰면 되는데 지금 A가 그러니까 그 T에 대한 그 뭐냐 सब셋을 만들 건데 애초부터 파워셋으로 सब셋을 다 정의를 해놓고 이야기를 하겠다 이게 그러니까 뭔가 그러니까 논리가 단계가 아니라 그냥 뒤에 있는 거를 갑자기 끌어와가지고 자 그 이렇게 얘기를 해야 사실은 이제 파워셋으로 나는 아, 오케이. 이렇게 해서 파워셋이 만들어지는구나까지가 저는 이해가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서 갑자기 그냥 이거 파워셋임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 단계를 건너뛰고 갑자기 끌어와 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뭔가 그러면 어때인가요? 그러면은 약간 그러니까 저는 그게 질문이 맞 있습니다. 네, 파워셋 오브 T가 네, 위에서 끌어온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이게 어디서 끌어왔는지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증명을 할 때 결국엔 파워셋 그러니까 파워셋의 개수 를 이제 증명을 하는 거잖아요. 이 네네네. n개다. 네. 그러니까 이 증명 이후 과정에 저는 파워셋을 도입해가지고 A를 쓰고 하면 되는 일인데 바로 그냥 PT로 쓰는 거는 그 아직 집합조차 도입을 안 했는데 네가 개수를 어떻게 알아? 약간 이런 느낌이 저는 강하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저도 네.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추가로 드는 생각은, 네네. 위에서 이제 이상윤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표기를 했을 때, 파워셋 오브 T가 몇 개라는 얘기가 혹시 나오나요? 이해한 게 그러니까 그 뭐냐 해야죠. 그러니까 그거는 A 같은 경우에 2의 K성으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증명을 할 때? 저희가 그런 얘기를 아무도 안 했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여기서 개수는 아무도 얘기를 안 했는데 왜 개수 얘기가 나오지라는 게 저는 좀 궁금했거든요. 오 마이 갓. 그 잠시만요. 그 개수요? 개수는 당연히 파워셋이니까 그러니까
파워셋이니까 개수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 그러니까 그 네네. 개수라는 얘기가 방금 그 뒷장 있죠. 네네. 뒷페이지에 맨 위에 적어주신 A는 그 조건 제시법 있을 때 네. 파워셋 오브 T의 개수에 대한 언급은 아무 데도 없잖아요, 여기. A에 대한 정의와 B에 대한 정의에 있어서. PT라고 만약에 적어 있었다고 했을 때, 이 파워셋의 음, 개수가 2의 K승이라는 걸 저희가 여기서 쓰는 게 아니란 거죠. 그러니까 땡겨오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파워셋에 아, 대한 정의 자체는 저희가 아, 전제하고 논의를 전개하고 있으니까, 아, 이동규 선생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 자체는 이해가 돼요. 근데,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냥 써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드네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뭐 엄청 중요한가? 이런 생각은 있어가지고. 그래요. 그냥, 이거는 조금, 그러니까 일단은 뭐가 맞는지 저는 확실히는 모르겠어서. 음, 빰, 빰. 네, 그냥, 그니까 말로는 되게 똑같은 말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맞을 것 같습니다. PT로 가도, 네, 무방할 것 같습니다. 아니라고 할 만한 거를 못 찾겠네요. 그냥, 네. 음, 좋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음, 그러면 이제 A를 그대로 놔도, 얘는 그냥, 일단 B는 파워셋 T에서 A만 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그, 이러면 A 하나 뺀 거고, 뭐죠? 약간, A만 빼면은 된다를 표기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저거를, 이게, 네, 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사실 A가 없는 거니까, 네. 저는 제 생각에는 이게 SK랑 같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은 A를 포함하지 않는 그쵸, 거니까. 맞죠. 네. 근데 이제, 그, 뭐냐, 집합 기호로 명시를 하고 넘어가고 싶어가지고요. 근데 이거 빼는 거를 준비할 때 했었는데 저 이거 좀 찾아보고 올게요. 기억이 안 나네요. 생각이 안 나가지고 이거를 빼서 쓴 다음에 A랑 B랑 놓고 인덕티브
방금 이제 이상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SK랑 같다 해가지고 EK 놓고 두 개가 이제 완전 따로따로이기 때문에 2K 더하기 2K 해가지고 2K 플러스 1 보이고 끝나거든요. 근데 그 전 단계로 이거만 넣으면은 이제 그 문제가 마무리되는데 그 기억이 안 나가지고 한 5분만 잠깐 갔다 오겠습니다. 어, 이동수 선생님은 그거 하시는 겁니까? 프로그래밍 하시는 겁니까? 직업이? 아, 네, 맞습니다. 저 게임 프로그래머입니다. 아, 저는 같은 디스코드 채널에 있다 그래가지고 되게 반가웠습니다. 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는 강의만 결제해놓고 안 들어가지고 아, 관심이 있으셨나 보네요, 예전에. 옛날부터 프로그래밍에 관심 있었는데 어, 뭔가 잘 못하겠더라고요. 음,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뭔가 되게 대단한 걸 해야 된다라는 되게 그런 강박이 있어가지고 대단한 거요? 아, 아 뭔가 대단한 걸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강박이 있어가지고 음, 시작조차 못하고 항상 막 파이썬 막 기초 막 앞부분 하고 막 C 플러스 음, 앞부분 하고 항상 뭔가 딥한 명제 항상 그렇게 여러 번 공부한 것처럼 막 변수 같은 거 막 그런 거 다 빠삭하게 외우고 있고 음, 무슨 말씀인지 엄청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약간, 뭐지? 뭐 용어가 있었는데, 완벽주의의 함정이었나? 뭐 그런 거 있었는데. 네, 비슷한 거죠. 네, 저도 그 공감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앞부분만 이제 빠삭하게 아는 맞아요. 제가 바라는 이상이 너무 높다 보니까, 거기에 미치기 위해서 정말 체계적으로 준비하려면 할 게 너무너무 많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걸 다 해야지 저기 도달할 수 있겠다. 이렇게 스텝을 세웠을 때 그거 하나하나 하는 과정이 너무 벅차가지고 조금 뭔가 계속 하기, 그러니까 지속성이 조금 떨어지는 약간 그런 경우 저도 막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취미로 이제 해볼까 생각 중이긴 한데 음, 이게 강의 기간이 또 무제한으로 늘어났더라고요. 네네. 그래가지고 그냥 취미로 한번 들어볼까 하는데 막 음, 그렇게 막 또 막 동기가 없으니까 안 하게 되더라고요. 어, 그 사신 게 그래픽스 강의 사신 거예요? 저는 거의 다 샀어요. 아, 진짜요? 저는 지금은 그래픽스 스터디를 회사에서 같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럼, 그래서 그걸로 그 지금 파트 2 하고 있습니다. 프론트엔드 쪽이구나. 어떤가요? 프론트엔드 쪽이시구나. 근데 게임은 이제 뭐, 그쵸, 그쵸. 근데 저희는 이제 서버를 안 쓰다 보니까, 서비스를 쓰다 보니까, 그냥 뭐, 프론트, 백엔드 다 하긴 하는데 대부분 이제 프론트 쪽인 것 같습니다. 아, 저는 파트 1 듣다가 10불불이 너무 안 익숙해가지고 음, 접었습니다. 어, 맞아요. 그거가 조금, 문법 같은 것도 좀 많이 달라가지고. 음, 나중에 한번 게임 개발하시는 거 네. 무슨 어, 게임이신지 알려주시면, 좋죠, 좋죠. DM으로 알려주시면은, 저번에, 언제였는지 모르겠는데, 요 스터디 방에 한번 알려드렸어요. 네, 아, 모바일 게임이어가지고, 약간 힐링 방치형 게임입니다. 약간 스타듀밸리 이런 건가? 네, 근데 그거보다는 훨씬 그 스케일이 작은 거긴 한데, 네. 약간 방치형 게임. 음. 요즘에 모바일 시장도 꽤 크더라고요, 은근. 모바일 게임 시장이, 전체 게임 시장이 거의 한 7, 8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아, 규모 자체는 훨씬 크죠. 막 스팀 이런 게임 시장보다. 아, 하기야, 저도 편의점 일하는데, 네.
사람들 보면은 직장인들도 다 죄다 이거 방치형 게임 다 하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음, 모바일 게임 시장은 게이머들이라기보다는 논 게이머들조차 포괄하기 때문에 그 시장이 엄청 커요. 그러니까 저희 음, 어머니 아버지들도 막 그 게임 하시잖아요. 아, 그런 그러네요. 분들은 본격적인 뭔가 딥한 게이머라기보다는 논 게이머인데도 근데 일상적으로 이제 즐기시는 분들 많잖아요. 음, 그런 분들이 진짜 그냥 게이머보다 훨씬 수가 많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너무 크죠. 음, 그렇구나. 그래서, 프로그래머라니까 뭔가 되게 막, 와, 생각나고 되게, 멋있다. 그 생각 들어가지고. 막상 해보면 제가 하는 거 별거 없긴 한데 또 요즘은 AI가 정말 잘 해줘가지고 그렇죠. 바이브 코딩 다 해준다고 하긴 하는데, 맞아요. 그래도 사람 못 따라간다라고 하기에는 너무 잘해주긴 하더라고, 보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 이제 그거를 그 잘 쓰는 사람과 못 쓰는 사람의 차이는 이제 분명하게 나는 것 같아요. 음, AI를 잘 쓰는 사람. 그렇죠, 그렇죠. 그것도 좀 놀랍더라고요. 아예 뭐, 5문제 풀었다는 것도. 아, 그 카톡방에 올려주신 거 저도 봤습니다. 네, 그것도 이제 그냥 일반 LLM 모델인데, 음, 그렇게 했다는 것 자체도 좀 놀랍기도 하고.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점차 안 하게 돼가지고 생각하는 사람만 하게 되고 안 하는 사람들이랑 그 격차가 좀 커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커뮤니티 활동하는 게 네, 오히려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맞아요. 생각을 하게 되니까 계속 직접 저도, 하고. 맞아요. 저도 항상 느끼는 거지만, 이거 준비할 때만 좀 생각을 하는 것 같고, 다른 음, 시간에는 막, 그렇게 막 머리를 쓰는 것 같지가 않아가지고, 맞아요. 저도. 이게 좀 중요한 시간 같아요. 이게. 저도 수술하면서 제일 크게 배운 것 중에 하나가 생각하는 법을 좀 배우는 것 같아요. 이거 하면. 음, 어. 원래는 진짜 생각을 막 논리적이거나 합리적으로 생각을 못하는 편인데, 이거를 하다 보니까, 아, 이 생각이라는 걸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정말 간단한 게 정말 어렵게 보일 수도 있고, 반대로 정말 어려워 보이는 것도, 그냥 이거 생각 순서대로 하니까 너무 간단해 보이네.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배우다 보면. 맞아요, 맞아요. 이것도 너무 간단해 보는 것도 너무 막, 이거 다르고, 아 다르고, 어 다르고, 그게 너무 크니까 맞아요. 되게 막 좀 생각하는 훈련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음. 그게 근데 되다 보니까 조금 재밌는 거는 막 엄청 어려운 게 나오면 당연히 못 알아듣지만 예전만큼 좀 거부감은 좀 덜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기호가 엄청 막 있는 수학식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여기 그 증명 기초에서 주로 했던 게 그런 문제가 딱 나왔을 때 생각을 하는 연습을 하는 거다 보니까 어려운 문장이 나왔을 때 이해 못 하겠다라는 거는 뭐 비슷할 수 있는데 그거를 딱 대했을 때, 아, 진짜 하나도 못하겠고, 아무것도 시작점도 못 잡겠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아, 이거는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 조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건 좀 생긴 것 같아요. 어려운 뭔가 문제가 나와도. 맞아요. 저도 이제 네. 뭐 정의부터 시작한다든지, 맞아요, 맞아요. 뭐 저도. 이제 뭔가 단어의 의미 생각하고 약간 맥락 생각하고 그러는 맞아요. 게 문제 푸는데 어쨌든 네, 굉장히 좀 도움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완전 동의합니다. 오셨네요. 네, 다녀왔습니다. 음, 네,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차집합 개념을 써야 되는데요. 먼저 A가 이제 그 원소가 들어가는 거고, B는 이 원소만 다 뺀 애들을 이제 지칭을 하고 있어서, 그럼 B에 이제 우리는 그 T에다가
A를 뺐다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고, 이제 우리는 A를 정의를 할 때는 B에다가 A만 넣어주면은 이제 그 게임이 끝나는 상황이라, 여기서가 좀 그, 여기도 이거를 조건제시법으로 정의를 해줄 건데, 아예 그 또 다른 집합을 하나 도입을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쓰고, 왜냐면 A만 넣어주면 되니까. 그리고 이때 새로운 집합은 당연히 B가 되면 되는 거죠. 이렇게 쓰면은 이제 그 됩니다. 혹시 이해가 되시는지요? B가 이제 차집합으로 A 하나 빼서 이제 정의를 하고, 이제 그 A를, 그러니까 집합 A는 이 B라는 애에서 A만 하나 넣어서 합집합을 만들어주면은 만들어지는 집합이다가 이제 써놓은 상황입니다. 그러네요. 저도 이 부분이 참 표현을 어떻게 할지가 네, 이상민 선생님 풀이 보면서 조금 네, 어떻게 해야 되지 했는데 이렇게 쓰니까 저는 납득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여기가 이제 우리가 하기 가장 어려웠고, 사실 이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거를 못 써가지고 제가 다시 보고 온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집합이나 원소를 갖고 올 때 이제 우리가 증명을 할 때 우리가 그 홈워크 초창기에는 원소 하나 뽑는 거 굉장히 많이 연습을 했는데 이제 집합 하나 뽑는 거 연습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계속 막혀 있었고, 아, 이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개념으로는 당연히 이동준 선생님도 그 들으면서 이해하시고, 그 디스코드에서도 이상훈 선생님 올려놓은 거 보고 다 이해된다, 말 된다 했는데, 이제 쓸 때는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 연습이 좀 어려웠다. 그리고 이거는 그 홈워크 3만 넘어가도 계속 이 연습이어가지고, 이게 왜 그 홈워크 2 마지막 문제인지는 그 집합 좀 제대로 쓸 수 있냐가 저는 사실 요지였던 것 같고. 근데 이상현 선생님께서도 코멘트 있으시면은 그 말씀해 주시면은 이제 그냥 다 끝났거든요. 이제 여기까지만 썼으니. 그래서 얘기 듣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김성현 선생님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렇게 쓰는 게 참 뭔가 너무 어렵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조차 못했던 것 같아요. 못했던 것 같고, 음, 사실 3주차를 풀어보기는 했는데, 이렇게 쓰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연습을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잘 된 것 같네요. 그 다음 주에 채널지기님 하고 이제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고. 네, 김 선생님께서 혹시 말씀 있으시면은 그 말씀해 주시면 되고, 없으면은 이제 넘어가고 이제 문제 끝까지 이제 마무리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없는 것 같으니 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 우리가 그 t 플러스 1을 이제 가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네.
그 t 개수를 k 플러스 1로 놓은 상황. 그래서 여기서 빼기가 아니라 아닌가? 여기서는 빼기로 써야 되나요? 어우씨, 헷갈린다. 좀, 이게 맞겠죠? 이게 그러면은 K 개수로. 왜냐면은 그 귀납 가정, 인덕티브 스텝에서 이렇게 가정을 했으니까. 이해가 되나요? 이것 때문에. 안 되면은 말씀 없으면은 이해된 걸로 알겠습니다. 네, 이해가 됐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냥 이제 그 개수를 이제 생각을 하면 되는 거니까 그 여기서 A가 2K 그리고 뭐냐 B도 2K 여기까지 됐으면 이제 PT 보이면은 이제 개수가 끝나니까 그 두 개를 더 할 건데 얘네들이 원래 그 넣을 때 교집합이 없이 만들어진 애들이어가지고 그냥 더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2K 두 개 더해가지고 2K 플러스 1. 그래서 그 K 플러스 1에 대해서 참여라서 이제 그 바인덕션, 그 파워셋, 또 N이 그 EN 뭐 해줄 수 없어요? 네, 그냥 이렇게 쓰죠. 네. 이러면 이제 끝납니다. 여기서 그 하나만 더 써주면 그, 어, 이렇게까지만 써도 그 마무리가 됩니다. 이 선생님 괜찮나요? 훨씬 더 수학적으로 푼 것 같습니다. 네, 이해가 다 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그 이번 주차 증명기초는 여기서 그러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제가